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네. 아우 요즘 날씨가 왜 갑자기 추워졌나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수능. 그죠? 네, 예전부터 수능 시험 날만 되면은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들도 경험 다 많으시죠? 아유, 따뜻하다가도 수능 얘기만 나오면 추워졌어. 하여튼 뭐 진짜 춥긴 춥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보다는 잘 친 사람, 또 기대만큼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좌절은 금지입니다. 좌절은 기회는 또 반드시 오니까요. 자, 우리 힘내서 밝은 미래만 생각하는 걸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도 기분 좋게 밝게 모두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선정입니다. 교육부가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울산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과 최종 관문을 통과한 10곳 중 5곳이 영남권에 집중됐고 사립대 가운데서는 울산대가 유일한데요. 미충원 신입생 문제로 3년째 위기를 겪어왔던 울산대학교가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울산의 수소 전기 트램이 지난 14일 실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2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등 426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는데요. 세계 최초 수소 전기 트램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되는 2029년 울산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급증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울산시가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 발생해 전주보다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맘때면입니다. 해마다 11월에 나타나 익명으로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기부자는 2013년부터 매년 11월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기 담요와 상품권 등을 기부해 왔는데요. 올해도 자신을 해마다 11월에 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2천만 원이 적힌 수표를 기부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울산판입니다. 부자 행세를 하며 결혼 중매 앱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신분을 속인 건 물론이고요. 혼자서 1인 3역에 변호사 역할 알바까지 고용하는 등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기 수법과 판박이었는데요. 울산판 전청조 사건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부드럽지만 강한 평론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부드러워. 네. 그러나 딱 들어갈 때는 이제 네. 강한 그런 면이 보여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자, 요즘 세간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일명 전청조 사기 사건인데 다 아시죠? 네. 트랜스젠더로 위장해서 여성들에게 사기도 치고 정말 까도 황당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 씨의 연인이었죠. 이 전청조 씨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벌인 이 사기 사건이 최근에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네. 이 전청조 씨가 여성이냐, 뭐 남성이냐 이런 뭐 그 성별 의혹도 있었고요. 또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워낙 기상천외한 이런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났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도요. 이 사기 수법이 전청조 사건과 워낙 비슷해서 울산판 전청조 사건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떤 사건이고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기 사건에 사자만 들어도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사기 수법이 비슷했다면 재벌 행세라도 한 겁니까? 재벌까지는 아니어도요. 네. 마치 자신이 기업체 회장 딸이라거나 어허. 아니면 갤러리 관장인 것처럼 속여서 이 피해 남성들을 접근을 했는데요. 이야. 이 결혼 중매 앱을 통해서 피해 남성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는 걸 좀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게 네. 하려면은 한마디로 주도면밀하게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자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네, 피해 남성과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이 경비를 모두 자신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을 뭐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비 사위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상속할 것처럼 속인다든지 이런 수법으로 부잣집 딸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 남성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친분이 쌓였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 구실을 들여서 이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서 뭐 돈을 뜯어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남긴 유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없는 유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거네, 그럼? 네, 유산은 없었고요. 네. 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지금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피해 남성에게는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돕고 싶잖아요. 돕고 싶죠. 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둬서 이 여성에게 퇴직금하고요, 대출금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이 이 남성에게만 뜯어낸 돈이 1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11억 원입니다. 네. 11억을 그 남자분한테서 뜯어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1억이면 이거 그냥 말이 11억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참 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11억 원을 받고도 만족을 못했는데요. 돈을 더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더 이상 그 돈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결별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 여자가 예, 그리고 이후에 남성이 빚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통에 시달렸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무슨 변호사인데 그 가해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예비 사위 될 저희 아버지한테 뭐 5억 9천만 원인가를 남기셨는데 이 사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던 걸 다 알면서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3개월 동안을 더 돈을 뜯을 생각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좀 악한 범죄이고 정말 날벼락 맞은 기분이고 그리고 그 빚은 또 고스란히 제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통화했다는 그 변호사 가짜 변호사죠. 네, 이 가해 여성이 고용한 변호사고요. 심부름센터에서 이제 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런 피해 남성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밝혀진 피해 남성만 7명이고요. 7명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을 너무 믿어서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이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는 걸 좀 눈치를 못 챘던 이유가 이 피해 남성이 한 명당 짧게는 2, 3년 정도, 길게는 7년 이상을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이 예비 신부 행세를 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다 보니까 이 사기를 벌일 거라는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준 그 남성에게 얼마나 잘했을까? 2, 3년 정도. 길면 7년. 계속 그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잡혔습니까? 네, 잡혔고요. 경찰 조사에서 가해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는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드러난 건데 완벽하게 인정을 해야지. 결국은 꼬리가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꼬리가. 네. 하여간 천만다행입니다. 예?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정말 나 진짜 너무 속상하네. 오래간만에 스트레스 받네. 이게 가뜩이나 혈압이 있는데. 아, 참. 정말 이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이상하다고 빨리 눈치채면은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사건을 왜 갖고 와요? 네. 참 답답하네. 네. 안 갖고 오면 누가 갖고 올 거야, 이 사건. 자, 분위기를 바꿔서 11월인데 너무 추워요. 춥지요? 네. 추위를 녹일 따뜻한 뉴스를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한 행정복지센터를 다녀갔다는데 이분을 11월의 천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 해마다 같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서 기부를 하고 가시는데요. 네. 올해로 11년째 선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1년째. 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11월이면 오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이분을 11월의 천사, 11월의 산타클로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야, 조금 아까 그 사기친 그 사람 이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많이. 네. 어? 이런 천사. 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아, 재밌네. 이름이나 나이,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본인이 복지센터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고 정말 그래도 이분은 저는 그냥 11월이면 오는 사람입니다. 요렇게만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이름도 네. 전혀 안 가르쳐주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두 이분을 갖다가 11월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네. 맞죠? 그렇죠. 네. 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부를 했으면 뭔가 실마리를 좀 뭔가 좀 알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데요. 아직까지 뭐 나이며 이름이며 배율에 가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20여 년 전에 북구 효문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고 네. 40대 중후반 정도의 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 직접 기부금을 전달받은 행정복지센터 김정희 사무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봅시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벌리는 것 같고 그만큼 수입이 많아져서 기부 금액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동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좋은 일을 써달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이야,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정말 궁금하다. 나도 만나고 싶어요,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좋은 일 하려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박스로 얼굴 가리고 목소리도 변성을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부하러 왔습니다. 어머, 이영식 씨 바로 알아. 네. 배 보면 바로. 나는 가려도 알아. 자, 이 착한 일을 하니까 하늘도 감동을 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네, 여유가 되고. 그러니까 더 기부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 그 실천하는데 참 쉽지 않죠.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분께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이 박수 소리를 모아서 그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자, 추운 날 따뜻한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지금까지 부드럽지만 냉정하고 정확한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